과거와 현재의 학교 폭력에 대한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학창 시절에서의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주체가 대부분의 소수의 일진들이었습니다. 아마 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부모님들도 아마 대부분 저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가졌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학교 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주체는 대다수의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소수의, 소위 말하는 날라리들, 그리고 문제 있는 학생들이 학교 폭력의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주체는 소수의 인원이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 소위 말하는 일진 아이들도 아닙니다. 의외로 공부를 잘하고 학교에서 반장을 하는 아이가 학교 폭력의 주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과거에는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어 있던 학교 폭력의 주체인 아이들이 이제는 굉장히 불특정 다수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학교 폭력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사실은 금품갈취가 좀 컸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선배들한테 돈을 뺏겼던 적도 있었고, 제 친구는 아버지의 가죽 잠바를 뺏겼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의 학교 폭력은 학교 폭력의 원인 자체가 금품갈취보다는 굉장히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학교 폭력의 주체인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감정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학교 폭력에 대한 유형들도 좀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는 아무래도 신체 폭력이 주를 이뤘습니다. 아무래도 일진 아이들이 여러 명이서 돌아다니다가 아이들을 때린다거나 아이들을 위협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폭력이 이루어졌는데, 현재의 학교 폭력은 신체 폭력과 정신적인 폭력이 두 가지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재의 학교 폭력이 더 심각한 이유는 바로 이 정신적인 폭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사이버 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아이들의 대부분은 오히려 신체 폭력에 대한 피해보다 더 많은 상처에 대한 후유증을 갖고 지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 범위로 봤을 때는 실제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학교 폭력이 신체적 폭력에만 좀 더 집중이 되었다면, 현재의 학교 폭력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말 한마디 때문에도 그게 하나의 언어 폭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옮겨서 이런 이간질 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하고는 학교 폭력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부모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는 아이들끼리 싸우거나 이런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그때 당시에 그 대응 방식은 선생님한테 끌려가서 엉덩이 몇 대 맞고, 그리고 서로 사과하는 수준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폭력이 무마가 됐었는데, 현재의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 방식들은 굉장히 지능화되고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절대 사과를 한다거나 사과를 하지 않거나 사과를 안 하는 아이들이 많고, 그리고 오히려 가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맞았다라고 해서 쌍방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과거의 학교 폭력의 대응 방식 자체가 가해 학생들이 굉장히 단순화되었던 거에 비해서 현재의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들은 굉장히 지능화되고 고도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와 과거의 학교 폭력에 대한 특징들을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들은 일정 부분 인지하고 있어야 추후에라도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조금이나마 대응할 수 있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